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초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류를 막 넣어놓고 이제 면접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필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간중간 면접 소식이 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1분 자기소개부터 물론 저의 취준 노트뿐만이 아니라 면접의 기술에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좀 구성을 하면 좋을지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필살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이 취업 노트, 네,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해커스 유튜브 채널이죠. 좀 더 좋은 품질을 위해 노트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화질이 좀 더 좋은 영상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편까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하는 부분, 면접은 설득이다라는 거예요. 면접 이퀄 설득. 말을 잘 한다라는 기준이 되게 웃긴 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이걸 통해서 고객 응대도 이렇게 많이 했고, 금융에 대해서 이런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막 신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뭐 주장 면접이나 PT 면접에서도 내가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말을 막 한다는 게 면접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데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적합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적합하다. 나는 너네 기업과 이 직무에 적합하다. 이런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요게 이제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인 거거든요. 질문들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본인은 보니까 지금 인턴도 뭐 공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왜 금융권으로 지원을 했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질문의 의도가 뭘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팔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득을 하려면 이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물어보지? 자, 일단 내가 금융권 뭐 혹은 공기업 관련된 인턴이 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공기업 인턴이 있는데 왜 공기업을 안 가고 금융권으로 왔어? 근데 성격이 다른데? 이거예요. 그럼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설득이 될까요? 맞아, 나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내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진짜 별로였어. 그래서 나는 금융권 지원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 되게 부정적이다. 이 사람 되게 안 맞아서 이쪽으로 도망 나온 거구나. 근데 공기업도 안 맞으면 우리도 안 맞을걸?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면접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있지만 나는 공기업보다 금융권이 더 잘 맞아. 요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주로 했던 업무가 이런 거였어. 근데 그때 내가 실제로 어떤 고객분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꼈고 나는 단순하게 이런 기본적인 도움만 드리는 것보다 고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자 자산 운용을 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내가 알려주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쌓아서 이 사람한테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금융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잘한다라는 건 면접관이 이걸 왜 물어볼지 의도를 생각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 근데 일단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 질문들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이 뭐 한 100개가 있다면 100가지를 다 준비를 하셔서 말씀하시면 의도 파악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준비한 대로만 말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 답변은 최소화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역량 면접이건 인성 면접이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면접에서 인성 면접 기준으로 10분도 안 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경험 한두 개 물어보고 왜 지원했는지 물어보고 자기소개 물어보고 뭐 성향에 대한 거 물어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거 물어보고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시면 머리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면접 때 말을 못 하시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딱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만큼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사람들은 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좀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인정받는 걸 선호하고 이제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 활동할 때도 솔선수범하겠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소속된 조직에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리고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내야 인정을 받을 테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뭔가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끝까지 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힘든 것부터 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캐릭터 2. 자, 캐릭터 1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캐릭터 2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좀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신중하고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 원하지 않고 그리고 좀 정석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마디로 신뢰받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주어진 역할 책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죠. 미리미리. 요런 캐릭터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요 캐릭터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금융권에 둘 다 많습니다. 그쵸? 둘 다 많은데 요런 캐릭터를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AI 면접에서도 요런 캐릭터를 어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브리핑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이런 강점 캐릭터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험들을 한 번에 딱 드러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한 50초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면 자기소개가 다가 아니거든요. 잘된 자기소개는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인턴 때 뭐 했지? 어떤 거에서 수상을 했지? 제가 리더라고 하네? 리더 어떤 리더인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꼬리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가 좋은 자기소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동적인 지원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캐릭터 1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어필하시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 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식적인 요건들, 금융에 대한 전문성 필요하죠. 그리고 영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필요하죠. 그리고 금융권 관련된 경력이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자, 보시면 첫 번째, 나는 땡땡 기업에서 인턴 경험과 땡땡 기업에서의 기관제 근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실제로 금융 그리고 고객 응대 업무에 대한 실무 역량과 더불어서 주어진 업무 이외에 다양한 이런 업무들까지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땡땡땡 공모전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당시 정해졌던 이 주제에 맞게 팀원들을 독려해서 좋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이런 수상을 얻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배려하고 협업하는 역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연령층들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땡땡은행에 땡땡 기업에 입사를 해서 어떤 고객분들과도 눈높이를 맞추고 제가 가진 역량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꼭 세 가지가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내가 가장 어필하고 싶은 가장 명확한 캐릭터.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캐릭터 2번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게 대응하여 조직을 더 나은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나는 예를 들어
밑에 있죠. 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사무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무지원직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이것까지 하나하나 숙지해서 한 달 만에 이러한 인턴으로서는 이러한 업무까지 경험이 있는 만큼 주어진 역할에 대한 그리고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땡땡 자격 공부도 하고 이런 자격증,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능동적인 사람을 어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면 3번.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고객 응대를 할 때에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실제로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까지 응대를 해드리면서 고객 칭찬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고객 응대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실제로 해당 기업이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여기다가 하나 박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본인이 일단 어떤 강점을 갖춰왔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동기 기준으로 볼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적합한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만약에 명확한 경우예요. 근데 사실 금융 쪽만 하더라도 공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공감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통 강좌나 자소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면접에서의 지원 동기는 좀 더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새마을금고, 농협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말씀하실 때 편해요. 특히 땡땡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가치, 고객 중심,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낸다거나 이러이러한 성과까지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농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에서 제가 지원한 땡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에 대한 전문성, 또 고객 응대에 적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역량, 또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개인금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뭔지를 먼저 미리 캐치해서 그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고객님들의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자기소개 애매한 성과, 장려상, 상위 10팀 성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근데 장려상이면 그냥 수상을 했다. 그리고 상위 팀, 그러면 10팀이면 100명 중 10% 안에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더 뻥튀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지원 동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추려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클래식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직무 경험을 한 게 있다면 실제로 내가 공기업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계기 정도 추가해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지식, 경험, 경력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직무기술서 쓸 때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또 이거 관련해서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팀 활동한 적 있으세요?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으세요? 실제로 고객 응대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직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금융 쪽은 특히나 직무에 대한 역량을 많이 보고 유사 경력을 되게 많이 우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비록 지식적인 부분이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개인금융에 있어서 이러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을 좀 더 공부를 했고 기본적인 경제 공부와 더불어서 특히 최근에는 회계에 관련된 지식도 갖추기 위해서 뭐 신분사 혹은 투자자산운용사를 같이 취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업이 굉장히 확실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농민신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잡지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하면서 에그테크나 이쪽 관련된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관심들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연 역량도 마찬가지죠. 학생회 활동을 얼마간 하면서 어떤 역량을 얻었고 봉사활동을 얼마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맡아서 어떤 역량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 경력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산업에 대한 경력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서라도 내가 관련된 역량을 얻었다. 왜냐면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 전문성, 신뢰, 분석력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분석력, 배려, 협업, 소통, 영업, 응대, 서비스, 아니면 전문성, 지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역량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다 정도로 미리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또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서 소개하는 경험은 직무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이 좋은지 혹은 성과가 가장 큰 것이 좋은지 직무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성과가 큰 것도 같이 넣으시면 좋겠죠. 어차피 한 가지만 어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가지 정도 어필하실 때 같이 섞어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의 강점, 단점 미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 1일 경우에는 문제 해결. 나는 어쨌거나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좀 솔선수범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항상 눈높이를 잘 맞춘다거나 고객의 상황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뭐 실제로 내가 고객 응대를 할 때 내가 뭐 갈등,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소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샘플로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만 강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에피소드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 중심이 있어야겠죠.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뭐 캐릭터 1의 강점은 이거겠죠. 실제로 저는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역할이 주어져도 내가 어떻게든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혹은 내가 조직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한마디로 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조직의 문제를 좀 솔선수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와요? 꼬리 질문이 들어오겠죠. 꼬리 질문이 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셨던 그 경험들을 비슷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들어가는 경험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그걸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격의 단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게 단점은 강점이랑 연동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감투 쓰는 걸 좋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면 뭔가 약간 결과주의에 대한 부분, 성과에 조금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팀원들을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나 혼자 열정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되게 일관성이 있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열정적이고 팀 활동할 때도 되게 좀 파이팅 넘친다, 으쌰으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팀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한 일례로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이제 시험 기간이 있던 팀원들도 있었고 이런 노력 여하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팀원들이 있다는 걸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함께 일하는 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조금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팀원들에게 의견을 더 많이 묻고 혹시 더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물으면서 문제 없이 팀원들도 잘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보셨을 때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 왜 금융권 경력이 없어요? 왜 금융 자격이 없어요? 아니면 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만 뽑아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더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공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나는 이걸 하면서 오히려 금융에 대한 적합성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해 주실 수 있는 포인트면 충분합니다. 자소서에서 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 어학연수를 중국으로 갔다 그럼 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기출될 수 있는 질문들이죠. 이건 솔직히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필살기 에피소드 3-4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자소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 설득, 배려, 협업,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혹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혁신했던 그런 경험들이 미리 세팅이 되시면 좋은데 요거는 적어도 한 3-4가지 정도 에피소드로 커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화 에피소드는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피소드 구성하는 법은 제 이전의 영상 강의나 영통 강좌 무료로 제공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친실하게 준비한 취업 노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